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2쪽, 23쪽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이제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문제를 풀고 하나하나씩 복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분수 곱하기 자연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5분의 4 곱하기 3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5분의 4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5분의 4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수입니다. 분수인데 분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보다 작은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수죠. 그러니까 이제 분수를 표현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 가장 큰 네모 하나가 숫자 1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5분의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1이라는 숫자를 똑같은 크기로 5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을 5등분해서 그 중에 4개가 칠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5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전체 1을 똑같이 5등분했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5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5분의 4라고 하는 것은 이 5분의 1이 몇 개 있죠? 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5분의 1이 4개 있으면 그것을 5분의 4라고도 부릅니다. 자, 분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요거 하나가 어쨌든 이만큼 이제 5분의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럼 5분의 4 곱하기 3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5분의 4가 3개 있으면 우리가 5분의 4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 전체 세보면 이거 하나가 5분의 1이라 그랬죠. 요 조그만한 거 하나가 얘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5분의 1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계산을 해봤더니 5분의 4 곱하기 5분의 3을 계산해봤더니 5분의 12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보니까 분모는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자에 자연수를 곱해주니까 5분의 12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의 곱셈을 할 때에는 이제 분모는 건드리지 않고 분자에 자연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 5분의 4 곱하기 3 한 것을 조금 더 예쁘게 이 빈칸 다 채워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거 아까 큰 네모 하나가 얼마나 그랬죠? 네, 1이라고 했습니다. 1인데 잘 보시면 이 1은 이 조그만한 거 하나가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이 몇 개 있으면 1이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1은 즉 5분의 1이 5개 있는 5분의 5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이 6, 7, 8, 9, 10. 즉 2까지 가게 되면 5분의 1이 10개 있어야 되니까 5분의 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분의 12 중에서 5분의 10만큼은 우리가 자연수 2로 뺄 수 있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5분의 2만 이렇게 남겨서 넣는 것. 이렇게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까지 잘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8분의 9 곱하기 6의 계산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약분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때 약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분수에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2라고 하는 분수가 있으면 어떤 분수에 똑같은 수를 나누었을 때 단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나누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크기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도 나눌 수 있고 2도 나눌 수 있는 어떤 이 수를 넣어서 이 분수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약분이라 했었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기약분수로 만들고 싶으면 4와 2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여서 나눠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로 하면 2, 4의 2이죠. 더 이상 나눠질 수 없죠. 그러니까 4와 2의 최대 공약수는 2입니다. 그래서 4와 2에 모두 2로 나누어줘서 2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약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분수의 곱셈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분모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분자에만 자연수를 곱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9, 6에 54니까 8분의 54가 되는데요. 그럼 8과 5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구하시면 아마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2로 나누어서 4분의 27이 된 거죠. 4분의 27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이 4분의 4기 때문에 2는 4분의 8이겠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4, 6에 24니까 4분의 24까지는 우리가 자연수 6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6을 먼저 내놓고 나머지 남은 4분의 3을 이제 써주면 대분수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분하고 곱하기 요걸 우리는 선생님은 요 방법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이걸 미리 해놓으시면 계산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자연수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랑 그리고 위에 자연수랑 약분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8이랑 6은 2로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2, 4, 8이고 2, 3은 6이니까 미리 약분을 해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4분의 27이 나오고 아까랑 같은 이유로 인해서 6과 4분의 3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에는 먼저 계산을 다 해놓고 나서 약분하시는 방법을 쓰겠지만 조금 더 계산 연습이 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약분한 다음에 곱하는 것을 훨씬 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은 이제 1번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이 자연수는 분자랑만 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3을 곱해야 되겠고 3, 3, 9네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대분수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이 7분의 7이겠죠? 7까지 1, 그러니까 7분의 7인 1만 밖으로 꺼내주고 나머지 남은 7분의 2를 여기다 써서 대분수를 만들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약분이 되는데요. 8과 12는 무엇으로 약분이 가능한가요? 잠깐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요. 4, 2, 8, 4, 3, 12. 더 약분이 안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공약수 4입니다. 그래서 4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2가 되지요? 그리고 여기는 3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2가 되고 5에다가는 3을 곱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2분의 15가 나오겠죠? 역시나 이것도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분명히 자연수 일부를 빼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분수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이 2분의 2겠네요. 2는 2분의 4일 거고요. 3은 2분의 6일 겁니다. 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2, 7에 14이기 때문에 7까지 아마 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7은 2분의 14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2분의 15 중에서 2분의 14만큼은 7로 바깥으로 빼내고 나머지 답은 2분의 1만 여기다 써서 대분수로 만들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10분의 13 곱하기 4를 두 가지 방법으로 약분하여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곱한 후 약분하기 방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분모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분자에다가 자연수를 곱하게 되죠. 이걸 계산해 보시면 얼마인가요? 10분의 3, 4, 12, 1, 4, 4니까 5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과 52는 딱 봐도 2로 약분이 될 것 같습니다. 2로 약분을 해주면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26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5분의 26. 그리고 내가 대분수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분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연수가 빠져나갈 것 같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이 5분의 5입니다. 2는 5분의 10이겠죠.
쭉쭉쭉쭉 가다 보면 5, 5, 25이기 때문에 아마 5, 이게 5분의 25까지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을 거예요. 5분의 25만큼은 5로 빼내고 나머지 답은 5분의 1을 써서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분하고 곱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 10분의 13 곱하기 4를 할 경우에 이 분모와 그 다음에 이 자연수 사이에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2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 5, 10, 2, 2, 4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분모는 5로 두고 그 다음에 13 곱하기 2 계산하시면 5분의 26이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같은 이유로 대분수를 바꿔주면 5와 5분의 1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의 자연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11분의 6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것도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14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5분의 28이 나오네요. 얘를 대분수로 바꾸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이 15분의 15죠. 자, 2는 15분의 30이나 되기 때문에 2까지는 못 꺼내고 1만 꺼냅니다. 15분의 15만큼만 꺼내고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15분의 13만큼은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8이랑 분모 8이랑 곱하는 수 12가 약분이 가능합니다. 4로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4, 2, 8, 4, 3, 12로 약분이 가능합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가 2분의 7, 3, 21이니까 근데 확실히 많이 크죠? 이걸 대분수를 바꿉시다. 여기는 1이 2분의 2인 경우니까 2분의 20인 10까지 빼낼 수가 있겠죠? 10을 밖으로 빼놓고 2분의 1을 나머지 남은 2분의 1만큼을 쓰게 되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13분의 17 곱하기 3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계산해봐야 되겠죠? 약분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17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하면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13분의 73, 21, 133, 51이 되는군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대분수로 바꿔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13분의 13이에요. 자, 2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26이겠고요. 3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39. 그리고 4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52가 되겠군요. 맞나요? 아, 그러면 얘는 51이니까 3까지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만큼, 그러니까 13분의 39만큼을 빼고 나머지 남은 13분의 12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조금 계산이 많아서 좀 지저분한데요. 한번 여러 번 보시면서 이제 4번의 답은 이겁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과가 다른 하나를 찾아서 기호를 써보라고 합니다. 이거 덧셈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두고 분자만 더해서 9분의 8이 되는 거죠. 9분의 4 더하기 4니까 9분의 8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계산하면 되죠. 9분의 8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도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랑 자연수만 곱하는 거니까 똑같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그럼 9분의 8이 되는 것이네요. 얘 같은 경우 빼기도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빼는 거죠. 4 빼기 2니까 혼자서 9분의 2가 되는군요. 그래서 혼자서 답이 다른 것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도겸이는 하루에 물을 7분의 12리터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5일 동안이죠. 총 5일 동안은 얼마를 마셨을까요? 그럼 하루에 7분의 12리터씩 마셨으니까 5일을 마셨다고 하면 여기다가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시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곱합니다. 그러면 7분의 60이 나오겠죠.
여기 같은 경우 이거 대분수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1이 7분의 7이니까 우리가 7, 8에 56까지 7분의 56까지 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60 중에서 먼저 56만큼을 8로 빼고 나머지 남은 7분의 4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유찬이는 두 영양제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을 비교해서 영양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유찬이가 이제 12살인데 12에서 14세 남자 어린이의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이 1g 이상 3g 미만이라고 합니다. 1g 이상 3g 미만이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세인 유찬이에게 적합한 영양제는 어느 것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튼튼 영양제부터 좀 볼까요? 튼튼 영양제의 칼슘 함량은 한 정당 5분의 2g인데요. 하루에 2번 먹어야 돼요. 그럼 하루에 총 먹게 되는 칼슘 함량이 얼마가 되죠? 튼튼 같은 경우에는 5분의 2 곱하기 2 그러면 5분의 4가 되겠죠. 분모는 그대로 두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1g 이상이니까 1g보다 같거나 이제 커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g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튼튼은 적합하지가 않네요. 쑥쑥을 한번 볼까요? 자, 쑥쑥은 한 캡슐당 이제 9분의 4g씩이고요. 한 번에 3번씩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9분의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모랑 자연수가 약분이 됩니다. 3, 3은 9, 3, 1은 3. 그래서 계산해보면 3분의 4 곱하기 1 해서 3분의 4가 되죠. 이제 이 3분의 4 같은 경우에는 대분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이 3분의 3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1만큼을 빼주고 나머지 3분의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크죠. 그리고 3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쑥쑥 영양제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